북압식의 진짜TV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약간 이제 비가 내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침내 약간 돈 모양입니다. 뭐 미쳤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돈 것 같아요. 6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무슨 회의를 열면서 일본 패망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경제는 망하기 직전에 허약한 경제고 아베 정권은 곧 쓰러질 팽이 같은 운명이다. 일본 소재 산업 기업 출파산 얘기야. 그래놓고 뒤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손두장 찍어갖고 독립이라고 쓴 걸 걸어놨어요. 이 정도면 돈 거 맞죠? 저승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통곡을 하겠죠. 아마 그 통곡의 눈물이 비료돼서 내리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가 발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규희 원내 부대표라는 자의 말입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에 허약한 경제라면서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고 124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실패작이다.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0조 원의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이다.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거품 경제라는 게 버블이라고 그러죠. 버블, 영어로 버블 경제라는 게 이제 1990년부터 약 20년간 계속됐죠.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는 초호황을 누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마구잡이로 기업과 부동산들을 사들였죠. 유명한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성장도 멈추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도 폭락했죠. 항상 부동산 값은 주변 지역부터 폭락해서 블루칩 지역까지는 오질 않죠. 그게 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부동산 원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 베드타운 근처부터 폭락하다가 마지막 블루칩에 와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소폭 떨어지든가 버티죠. 그러다가 다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변하면 그 블루칩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여파가 우리가 그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처럼 여파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거죠. 근데 이규희 원내 부대표라는 자가 어떤 무슨 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베노믹스를 실패작으로 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경제학을 알고서 떠드는지 모르고 떠드는지 아니면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꿈속에서 무슨 이런 계시를 받았는지. 박범계 의원이라는 사람도 페이스북에다가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서 경기를 살려내려 했던 아베노믹스 결과로 재정 적자가 23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엔고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더군다나 10월 일본 내 소비세가 인상되면 아베노믹스 붕괴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라면 이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썼던 얘기에다가 일본이라는 단어를 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보셨죠? 어떤 그 배가 삼각형의 폭풍과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난 투쟁기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퍼펙트 스톰에 걸려있는 돛담배 같은 시대죠.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환율 조작국가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두 고래가 정면으로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라고 비유하면 양쪽에서 전력질주에서 들이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에도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데 일본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퍼펙트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걱정도 안 하고 일본 경제가 먼저 망한다고 하니까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쟤들이 또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개소리죠. 민주당의 또 일본 경제 침략대책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우리 군사력은 지난해 순위에서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고 경제 역시 일본을 빠르게 추격 중이래요. 세계 수출액에서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와 3%로 격차가 좁혀졌고 2018년 일본 10대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 우리는 근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건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1개 그룹의 우리나라에서 내는 흑자폭이 얼마나 되시지 아시죠?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래도 10대 전자회사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삼성전자가 휘청하면 나라가 휘청하는 딱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치 일본은 10개 회사의 이 흑자를 더한 것이 삼성전자 한 개보다 절반에 불과하다니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건 우리나라죠.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래요. 이런 걸 보고 희망 섞인 관측이라 하죠. 이석현 의원. 아베 때문에 한국 기업의 불화수 소득을 못 팔고 있는 일본 소재 산업들은 파산이 얘기했는데요. 일본 꺾고 반도체 1등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이참에 소재 산업까지 완벽하게 석권하자. 참 애국심에 불타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죠. 삼성전자가 미쳤다고 일본에서 불화수소나 이런 거 수입해다 쓰겠습니까? 만일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구매선이 있다면 굳이 일본 거를 갖다 쓰겠어요? 일본 게 제일 완벽하고 제품이 좋으니까 갖다 쓰는 거죠. 이러면서도 또 한나라 자유한국당을 또 비판했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지적한 데 대해 자학사관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관이다. 자, 대통령이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지금 판국이 됐죠.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처럼 경제에 무지한들. 예전 같으면 진념 장관이라든가 강만수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이현재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한국 경제를 대통령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한국 경제를 능동적으로 또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장관들이 있었죠. 경제 인재들이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예를 들어서 신현학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다 아시죠? 서강대학의 남도구 총리라든가 이런 인재의 배출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홍남기 부총리를 갖고 누가 카리스마 있고 무슨 경제학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듣보잡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대통령은 경제도 모르죠. 아예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자부식 수준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모양이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일본이 아예 망한다라고 자부하고 혼자 좋아해. 일본으로 망할 리가 없는데. 일본이 뭐가 망해요? 미국과 중국이 환율 싸움을 일본의 엔화는 국제통화에다가 안전자산으로 통해서 금만큼이나 안전하게 통화되는 게 일본 경제고 미국과 중국의 환율 싸움에 대한 대책이 일본이 왜 였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중근에서 지장이나 찍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는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그런데 겉으로는
일본 망한다 망한다 하던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1000명을 일요신문의 한 기자가 전수조사한 결과 48명이 일본 차를 소유하고 있대요. 제일 끔찍한 것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고노다로에게 막 강경한 독서를 퍼부은 강경화 외무장관 남편이 혼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도요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렉사스, 박원순 서울시장도 렉사스. 이 기자는 조롱까지 했어요. 이건 그냥 그 장관, 고위 공직자하고 그 배우자만 조사한 건데, 예를 들어갖고 자식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자기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박종규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면 경제관련해요. 도요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공직 비리 같은 거 적발해서 단속하는 입장인데 렉사스. 김현철. 전에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고 전부 동남아로 가자고 했다가 그 말 한마디에 잘렸던 김현철 전 경제부장 렉사스. 엄규숙 전 여성가족비서관 도요타. 남편이 갖고 있대요. 유민영 전 홍보기획비서관 닛산. 정혜승 전 디지털 소통센터장 도요타. 그건 남편이래요. 남편 누구예요? MBC 부사장이에요. 감사원장 도요타. 국가정보원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도요타. 혼다네요. 와이프가 갖고 있대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이 렉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도요타. 한국과학기술연합대 총장 렉서스.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혼다. 한국식품연구 회장 닛산. 교육부 엄청 많아요. 군산대 총장 인피니티, 한경대 총장 렉서스. 이것도 와이프 거고. 전 안동대 총장 도요타, 전남대 부총장 렉서스, 부경대 학무부총장 인피니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렉서스, 전 서울대 원장 렉서스. 외교부 강경화 장관 남편이 혼다. 한우성 제획 동포재단 이사장 남편이 아니고요. 와이프가 렉서스. 이래서 바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정권. 그렇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죽창을 던지고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일본 제품 불매하자. 선동질은 다 해놓고 뒤로는 역시 일제차가 좋아. 한국 차는 역시 쓸게 못해. 이런 시커먼 속내가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거기다가 또 비난 댓글을 단 인간들이 있대요. 달빛 기사라는 계열을 선수들이겠죠. 유치찬란하다. 일본차 가진 사람이 이 정도 비율은 준수한 거 아니냐.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는 대깨문? 대놓고 달빛 기사다. 문바들. 이러니 나라가 앞으로 뛰어나가도 부족할 판에 계속 뒷모습만 보고 있죠. 현 정권 들어서 계속 나온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무슨 65년 한일 기본협정 기본권 조약이 나오고 고종하고 민비가 나오고 이모군란이 나오지 않았나? 동학란이 나오고 축창가 나오고 서희 장군 나오고 이순신 장군 배 열세척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가야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는 뭘까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싫으니까 빨리 망가뜨려갖고 우리 어차피 못 사는 거 북한하고 합쳐서 난 김정은
이를 모시고 살래 이런 신법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좀 발전시켜서 후손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신법입니까? 만일에 후자였다면 방향을 짚어도 완전히 잘못 짚으신 거죠. 지금 이렇게 외교에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내치는 못해도 외교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를 들면 노태우 장관 하도 무슨 그 결정력이 없어 물태우라고 했지만 그때 북방 외교니 뭐니 해갖고 러시아와 정식 수교를 맺고 계속 이렇게 활약을 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가 초기에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깨기 위해서 동남아 쪽에 공을 들였고 또 아프리카 쪽에도 우리의 세를 넓혀서 마침내 그 격차가 역전되게 만들죠. 외교라는 건 그냥 가서 앉아서 인사하고 그냥 밥 먹고 뭐 쉬어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그걸 사전에 정교하게 서로 협의를 해갖고 이게 하는 것이 외교지. 서로 얼굴 붉히고 너 망해라. 지금 가뜩이나 일본도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너 망해라 이 새끼야. 쪽발이들 망해. 이러면 일본에서 한국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조차 저 나라는 도저히 도저히 들어설 수 없겠다. 자, 요동치는 경제시장, 특히 이제 금융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46조가 날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46조가 그냥 앉아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서로 계속 똑같은 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46조가 날라갔대.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100조쯤 날라가겠죠. 그러다 그게 한 1000조쯤 되면 이제 쓰러지는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겠죠. 그 도미노 이론이죠. 하나가 쓰러지면 이제 그 쓰러지면서 그 관련을 맺던 회사들이 도미노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딘가 대기업 하나가 걸려나 버리죠. 이게 1997년, 즉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IMF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환투기 세력들이 가장 취약한 동남아시아의 뭐 태국 바트와라든가 뭐 이런 걸 막 공격하면서 막 그 나라들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도미노처럼 동아시아를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죠. 근데 그 환율 파동이 태국에서 일어날 즈음에 우리나라는 가장 부실한 기업이 두 개 있었죠. 한보철강, 정태수의 요새 죽었네 살았네 하는 한보철강,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과감하게 두 회사를 정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왔다면 차마 그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근데 그 국민 돈으로 살려보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퍼붓다가 나라 전체가 거달라고 말했죠. 제가 그때 일본 계이대학에 연수하고 있을 때인데요. 집 전세금을 제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장기신용은행이라고 있어요. 장은 투자증권을. 아주 우수한 회사로 이름 났던 회사입니다. 거기다 맡겨놓고 왔는데 일본에는 한국신문이 이틀 후에 배달돼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니까 야 이거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그래갖고 100엔짜리 이렇게 동전을 몇 개 하고 그 친구랑 통화를 했더니 이 녀석은 안심하래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 구내 식당 옆에 가면 조그만 그 대학교에는 계요대학에는 조그만 여행사가 있는데 당시 뭐 우리나라 돈 한 19만 원이면 왕복할 수 있는 싸구려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2박 3일 끊어갖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맡겼던 전세금을 싹 뺐어요. 그래갖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다가 넣었죠. 저는 이제 채권 쪽에 전세금을 나눴었는데 빼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한숨을 쉬고 살았다고 돌아가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그 문제의 장기 신용은행하고 그 자회사인
장은 식탁이 증권, 장은증권 망했어요. 그래갖고 배달된 신문들 보니까 막 수천 명의 예금자들이 막 줄을 서서 벌어서 기다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괜찮다는 친구의 말을 믿었더라면 집도 절도 없이 지금 개고생하고 있을 텐데 다행히 이건 아니다라는 감각이 살아남아서 돈을 뺀 게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결정이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날이 진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무슨 일본은 곧 망한다 어쩐다 이래놓고 뒤로 가서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 공직자들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더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의원 가족 모두가 일본 차를 소유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은 혼다 SUV, CRV라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기아에서 나온 바랑 비슷하게 생긴 거. 윤 의원의 와이프는 렉서스 ES300. 차녀와 장남은 각각 렉서스 CT200H와 렉서스 IS300. 야,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 야, 문 대통령의 자문의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모두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들은 몰라도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모두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정리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간에 변명도 구차해요. 읽어보니까 내 차는 공직에 나서면 천함에게 줬다. 명의 이전이 재산 집계 직후인 올 1월에 됐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나오는 것이다. 아내 차는 내가 퇴직금으로 선물한 차래요. 그래서 아내가 차를 처분할 줄 알았는데 셋째 아이한테 줬더라. 지금 내가 노발대발해서 집안 싸움이 벌어졌대요. 일본차 사서 몰래 잘 타고 다니다가 신문에 나니까 노발대발 집안 싸움이 났거든요. 예. 싸움을 할 때도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선전포고 후에 교전수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싸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나라와의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들은 무슨 교전수칙이고 예의고 뭐고 없어. 아주 영원히 안 볼 나라처럼 패망하라, 패망하라. 잘못하면 우리가 패망하게 생겼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놓은 국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지금 가진 주식들 몇백만 원씩 이렇게 또 몇십만 원씩 사신 분들 거의 다 반토막 아니면 4분의 1 토막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될 정권은 앞에서는 축창 던지고 일본 패망하라 외치고 뒤로 가서 일제차가 역시 좋아. 흔들림도 없고 안락해. 박쥐 같은 인간들. 더불어 박쥐당. 좀 제발 정신을 차리고 박쥐처럼 살지 마세요. 이소부화에 나오잖아요, 박쥐. 낮에는 자기가 동물이라고 밤에는 새라고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 양쪽 모두에게 공격당해서 동굴 속에서만 살게 됐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차마 수준 이하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숨어있는 새로운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에게 널리 좀 퍼날라 주시고, 이상하게 지난 일요일부터 조회수가 급감했는데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셔서 그런가 아니면 저 녀석은 맨날 하던 패턴대로해서 식상해서 그런가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이런 뉴스를 매일매일 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항상 머릿속으로 어떤 뉴스를 어떤 패턴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가장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방송은 뭐 15분에서 20분, 뭐 길어봤자 30분 정도로 짧지만 사실은 거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다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마감 시간이 돼서 기사 쓰는 것보다는 훨씬 경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많이 아껴주시고 좀 주변에도 널리 소개를 좀 시켜주셔갖고, 우리 그 편집자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 8월 들어서 조회수가 떨어졌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가 이런 걸 좀 되짚어 볼 생각입니다. 예, 월간조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유부형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